자, 오늘은 4장 비평형 상태의 반도체 8번째 시간으로 샤클리 리드홀 재결합 이론의 추가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반도체의 표면 결함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SRH 수식을 모두 유도하였습니다. 이제 저수준 주입 N형 반도체에서 SRH 재결합이 어떻게 변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형 반도체이고 저수준 주입이고 트랩 준위가 밴드갭 중앙에 있어서 N', P'이 진성 캐리어 농도 Ni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은 N0 플러스 델타 N, 이것이 N0가 되겠고 P는 델타 P가 되겠죠. 그리고 N0는 P0보다도 훨씬 크고 Ni보다도 훨씬 크고 델타 P보다도 훨씬 클 것이고 당연히 N', P'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재결합 공식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NP에다가는 요거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개하면 우리 앞에서도 구했죠. 이 델타 N과 델타 P라는 것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항도 워낙 작아지고 해서 결국은 이거는 N0 델타 N으로 근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이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회색으로 쓴 글씨들이 전부 N0에 비해서 월등히 작으므로 이것들을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i 제곱도 무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N0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요게 N0 델타 N이고요. N0로 나눠주니까 분자는 델타 N만 되고 여기는 요것만 남는데 N0로 나눠주니까 CPNT분의 1만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N타입에서 재결합은 어떻게 정의되죠? 델타 N을 소수 캐리어 수명 타우 P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타우 P가 바로 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우 P는 CP NT분의 1로 쓸 수 있고, 자, 트랩 농도가 증가하면 트랩을 이용하는 재결합율은 증가하며 따라서 과잉 소수 캐리어 양궁의 수명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해가 가겠죠? P형 반도체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랩 밀도가 증가하면 과잉 소수 캐리어 수명 타우에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 재결합 수명 타우 P는 양공의 포획률 CP의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식에서 자, 타우 P는 CP NT분의 1이죠. 타우에는 CN NT분의 1이니까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쓰면은 SRH 공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H 이론을 적용하면 트랩 밀도를 증가시켜서 재결합률을 신속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랩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물을 주입해서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랩을 이용해서 전자를 포획하고 양공을 포획하고 이것은 재결합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 트랩으로부터 전자를 만들어내고 양공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트랩을 이용한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밴드갭 내의 트랩을 이용해서 재결합을 빨리 만들 수도 신속히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동일하게 캐리어들이 재결합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랩들을 의도적으로 형성시켜서 전자와 양공의 재결합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 말은
과잉 소수 캐리어들을 신속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고속으로 스위칭하는 트랜지스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속 광 스위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빛을 딱 켜고요. 그러면 과잉 캐리어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다가 빛을 딱 멈추는 순간 캐리어들은 재결합에서 없어지겠는데요. 그 재결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속하게 재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빛을 끄는 순간 바로 그냥 캐리어들이 바로 소멸이 되겠죠. 이 고속으로 스위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특정 시간 이 구간 안에서 이 펄스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동수의 개념이죠. 이러한 펄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재결합 시간이 길어지면 이것들이 시간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러면 이 특정 시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펄스가 개수가 줄어들죠. 그럼 고속 스위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밴드갭 내에 트랩을 만들어서 과잉소수 캐리어들의 수명을 감소시켜서 신속하게 광 스위칭을 만들 수 있다. 그 근거는 바로 SRH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로 보고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성 반도체에서의 과잉 캐리어 수명, 즉 재결합 수명을 구해보아라. 저수준 주입으로 가정하고 트랩 준위는 밴드갭 중앙 근처에 있다고 가정해 볼 것. 자, 트랩 준위는 밴드갭 중앙에 있기 때문에 N', P'은 Ni로 근사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성 반도체에서 N이라는 것은 Ni 플러스 델타 N이 되겠죠. 그리고 P는 똑같이 Ni 플러스 델타 N. 그래서 N 플러스 N과 P 플러스 P는 같고요. N은 Ni 플러스 델타 N이고 N'은 Ni니까 결국 ENI 플러스 델타 N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SRH 재결합 공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N에다가는 Ni 플러스 델타 N, P에다가도 Ni 플러스 델타 N을 대입하고요.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ENI 플러스 델타 N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i 제곱 없어지고요. 여기를 델타 N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NI 플러스 델타 N이 약분이 되고 최종적으로 재결합 공식은 타우 N 플러스 타우 P분의 델타 N이 되겠습니다. 타우 N 플러스 타우 P를 그냥 재결합 수명 타우 R이라 그러면 우리 N타입 반도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N타입 반도체에서 재결합률이라는 것은 타우 N을 과잉 소수 캐리어 양궁의 수명으로 나눈 것이죠. 그런데 진성 반도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수명의 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진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타우 P와 타우 N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진성 반도체는 외인성 반도체에 비해서 재결합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진성 반도체는 외인성 반도체에 비해서 캐리어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재결합 시간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우 N 플러스 타우 P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성 반도체의 특징에 해당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랩 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트랩이라는 것은 전자를 포획할 수도 있고 양공을 포획할 수도 있고 하는 어떠한 준위가 되겠는데요. 보통 트랩 준위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정 결함. 우리 실리콘 단결정에서 이렇게 결정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 결함이 트랩을 형성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SRH 이론을 논의했는데요. 그 밴드갭 중앙에 형성하는 이런 트랩들은 어떤 특정 불순물을 주입해 가지고 이러한 트랩 준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표면이나 계면에서 댕글링 본드에 의해서 형성되는 트랩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앞으로 요 세 번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우리 실리콘 결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최외곽의 전자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는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실리콘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전자가 8개, 이 중에 4개는 요 주변 원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표면을 살펴보면 반도체 표면에는 실리콘 원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이 이렇게 절단된 형태를 보이는데요. 여기에 실리콘 원자가 결합을 못하니까 댕글링 본드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전자들이 여기에 포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트랩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표면에는 이렇게 트랩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랩들이 많이 존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캐리어들이 많이 포획이 되겠죠. 캐리어가 줄어듭니다. 이 벌크, 이쪽을 벌크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벌크고요. 여기가 밴드갭 벌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캐리어들이 이 벌크보다 이 표면의 농도가 더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차수 정도 농도가 낮은데요. 그 이유가 트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랩에 캐리어들이 포획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반도체를 논의할 때 밴드갭이건 뭐 N0 전자 농도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이 벌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트랩은 아주 특수한 상황, 표면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만 논의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 벌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도차는 한 차수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러한 농도차가 발생하니까 결국 이 표면에서의 재결합률은 이 표면에서의 과잉 캐리어 농도를 표면에서의 이 재결합 시간으로 나눈 거가 되겠죠. 벌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더 시간이 빠르다 그랬죠. 이것이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작아지니까 재결합률은 이쪽이 더 높습니다.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서는 캐리어 농도도 낮고 또 이 재결합 수명도 벌크보다 작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이 표면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인데요. 또 나오면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표면과 벌크에서의 뭐 캐리어 농도차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